요즘 난방비 폭탄 말이 진짜 많죠.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 다들 난방비 인상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한파엔 바닥까지 얼었다는데 난방비 좀 아껴보겠다고 하다가 골병 들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난방비가 올라야 하는 이유와 정부에서 내놓은 난방비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난방비 아끼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더보기란에 타임라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다들 작년에 비해 난방비 얼마나 더 나오셨나요? 제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면 평균 7, 8만 원씩은 더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난방비가 22년에 총 4번이나 인상됐는데요. 3월에 3%, 4월에 8.4%, 6월에 7%, 그리고 9월에는 무려 15.9%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난방비 책정 구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난방의 연료는 액화 천연가스, LNG인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LNG를 수입해서 도매요금을 책정하고 전국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졌죠. 난방비의 연료인 LNG 가격은 반년 사이에 64.7%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방비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자료 한번 보실게요. 22년 3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유럽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건 바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매 부분까지 민영화가 이루어져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가스공사 최대 주주인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격을 통제하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결국엔 언젠간 내야 하는 돈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내 가스요금을 통제했고 가스공사에는 5조 5천억 원의 미수금이 쌓였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가격이 낮았던 2013년에서 2017년 이 미수금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서 전량 회수에 성공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수금이 무려 10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눈덩이 적자에 가스공사는 인력 감축까지 감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수금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는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올겨울 유독 추웠잖아요. 이렇게 난방비가 갑자기 폭탄으로 늘어나니까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15만 2천 원이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을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앞서 발표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의 가스요금에 한해서 최대 59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해줍니다. 제일 상단에 뜬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뜰 텐데요. 여기서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 편 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해 줍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는 모두 필수니까 모두 동의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을 켜시고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카카오톡 지갑이라는 곳에서 인증 요청이 와 있을 텐데요. 인증을 해주시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서비스가 쭉 보일 텐데요. 이 중에서 쭉 내려가 주시면 여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가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모두 동의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본 정보 입력인데요. 제가 진짜로 신청을 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서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온라인 신청이 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1600-3190을 통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대됐음에도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난방비 아끼는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팁, 보일러 교체 지원금인데요. 노후된 보일러는 효율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특정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무상교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고효율로 앞으로의 비용도 아끼고 보조금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 쓰는 방은 70%만. 보통 싱크대 밑에 보일러 분배기가 있는데요. 이 분배기는 어떤 방으로 얼마나 온수를 보낼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쓰는 방이 있다면 이 분배기를 70% 정도 잠가두면 다른 방들이 더 빨리 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면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70%만 잠그는 건데요. 다 잠가버리면 완전 골방이 되면서 그 방에서 나오는 한기가 전체적인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프 금지, 외출 설정 금지.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가 지역 난방이라면 절대 외출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추운 날 외출 모드 해놓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걸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개별 난방과 달리 지역 난방은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요. 개별 난방 역시 3일 이상 장기간 외출을 한다면 동파 방지를 위해 외출 모드를 켜두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냥 보일러를 1, 2도 정도 낮게 설정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꺼버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난방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지원금 신청 방법 그리고 난방비 아끼는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